만약 이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게 된다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회사에서 돈을 못 주겠다 이렇게 거부를 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열심히 납입한 내 보험이 강제로 해지당해서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마트 최승현 팀장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실비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약 4천만 명이나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입한 사람이 많은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실비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세대별로 보험사 손해율을 나타낸 표인데요.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보험사가 손해를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보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유리한 보험이라면 활용 방법을 잘 알고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비보험료를 바로 청구하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절대 실비보험을 매번 청구하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려고 가입을 한 건데 매번 청구를 안 한다고 하면 대체 언제 써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로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담되지 않는 5만원 이하의 소액은 웬만하면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실비보험은 청구를 했을 때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적은 금액이라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면 보험금 청구 이력이 보험사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가입을 할 때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내가 A회사에서 보험금을 받더라도 B회사, C회사, D회사 등 다른 보험사에서 내가 보험금 지급을 받았던 내역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액권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면 병원을 매번 갈 때마다 실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처럼 무조건 청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실비보험을 병원에 갈 때마다 청구하면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테니 보시고 신중하게 청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하는 내용이, 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병원에서 치료했던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한다는 건데요.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사항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진단 확진, 치료 이력, 검사 이력 등을 물어보고 1년 이내 검사로 인해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5년 이내 입원 수술, 동일 질병으로 7번 이상 치료를 하셨는지, 30일 이상 약 처방은 받으셨는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간경화, 뇌질환, 심장질환 등 11대 질병의 진단을 받거나 치료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다 알려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게 된다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회사에서 돈을 못 주겠다 이렇게 거부를 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열심히 납입한 내 보험이 강제로 해지당해서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실비를 청구하게 되면 보험금 청구 이력이 남게 되는데, 이게 심사 기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걸 맞추신다면 보험에 대해 정말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7년 전에 위염으로 10회 통원 치료를 하고 3년 전에 위염으로 4회 통원 치료를 했다면 이건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걸까요? 정답은 7년 전 통원 이력은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3년 전에 위염으로 4회 통원하신 것은 5년 이내 7번 이상 치료를 하신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지 대상이 아니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보통 위염으로 병원을 가셨다면 약까지 처방받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그럼 실비보험을 청구하게 될 거며, 원칙대로는 고지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구 이력이 남았기 때문에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 관련으로는 일정 기간 보장 못 받는 부담보가 나올 수 있으며, 두 번째는 4년 전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대장 용종 제거를 했다면 이건 고지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장 용종 제거가 무슨 수술이냐 하시는데 수술비로도 다 지급이 가능한 내용이며 실비보험으로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간 고지사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5년 이내 수술로 보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는 편도염으로 2년 전에 통원치료 3회를 하였으며 6년 전에는 장염으로 5회 통원을 한 상태에서 감기로 2개월 전에 통원 2회 약을 14일치 처방을 받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통원 10회로 7회가 넘어가긴 하지만 다른 원인으로 갔기 때문에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원 이력은 고지 대상이 아니며 2개월 전에 처방받은 거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처방 이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기는 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5년 전에 도수치료를 6번 받았다면 이건 고지사항일까요? 아닐까요? 도수치료 6번 하신 건 원칙적으로 5년 이내 7회 이상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고지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 한 번 갔다 오면은 10만원 정도 금액이 발생하는데 여러 번 받으면 부담이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실 겁니다. 그런 보험 가입을 할 때 기록이 다 나오다 보니까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장을 못 받는 부담보가 나올 수 있으며 보험료 할증이 될 수도 있고 관련 특약들이 전부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니라면 안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4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원칙적으로는 고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거부를 할 수 없지만 청구 이력이 남음으로 인해서 고지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셔야 하며 그로 인해서 할증, 부담보, 정기간 부담보, 인수거절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지사항이 아니어도 단순히 청구 이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비 청구는 신중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실비보험을 가입해서 계속 돈을 내고 있는데 대체 언제 청구를 하고 언제 활용을 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행사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났어도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암보험금의 경우에는 암 진단이 확정된 날 기준이며 입원비와 수술비는 실제로 입원과 수술을 한 날 기준입니다. 후유장애는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시점 기준이며 사망보험금은 사망 진단서 발행일 기준, 상해사고는 사고 발행일 기준, 진단금은 진단 확정일 기준이며 실비보험은 치료 시점이 기준이다 보니까 보험을 리모델링 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새롭게 가입하고 싶은 보험이 있다면 3년 이내에 언제든 청구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서류를 잘 보관하셨다가 보험 리모델링 및 보험 가입이 전부 끝나신 후에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시는 게 고객님 입장에서 유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비보험은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에 실제 손해에 비례해서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이자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대표 보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나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보험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 신경 쓰지 않고 바로바로 청구를 하셔도 되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 아직 내 보험이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및 리모델링 전에 보험금 청구를 늦추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구를 하셔야 된다, 청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리기에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신 결정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발생 가능한 부분과 그에 따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지출 요인은 보험 외에도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내용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휴대폰 요금처럼 소비 지출로 계산하셔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보험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보험의 목적은 가입보다는 보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만큼 보상에는 절대로 문제가 없게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또한 보험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보장이 동일하더라도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설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보험사별로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매달 보험사마다 변동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기준을 매달 반영해서 자세하게 비교해 줄 수 있는 진짜 전문가에게 설계를 맡겨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담 신청을 주시면 믿고 연락 주신 만큼 보상에는 문제가 없게 가장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적어놨으니 연락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